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재료가 큰 게 별로 없는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은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다 합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주일 이상 보면 하루 빼곤 계속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PCE 지표, 국내외 주요 기업들, 미국에는 빅테크,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보고 가자. 이런 정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조선, 자동차, 전력 관련주 일부,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강한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이슈, 작은 어떤 이슈를 찾아서 관련된 종목이 이제 한정적으로 좀 수익률 게임을 벌이는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미증시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건 오늘 미증시가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지난주 하락한 거를 빅테크들이 만회한 거다. 빅테크들이 만회하면서 뭐 다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그냥 달고 끌어 올라간 거지 시장이 상승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의 40% 정도 만회하는.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우리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화답을 했을 텐데 빠진 거 만회한 거니까. 그러면 뭐 큰 호재로 넘은 건 아니지. 뭐 이런 판단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10% 빠지고 4% 반등을 했고. 그런데 뭐 기존에 이제 조금씩 흐름이 괜찮았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주라든가 미국에서 금융주들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반응하긴 했는데 이 역시도 어제 강세를 보인 다음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비슷하게 올라가긴 애매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료 자체가 알고 있는 재료, 호재도 알고 있는 재료, 악재도 알고 있는 재료다 보니까 지수의 장중 변동폭 자체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서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에 대한 전망도 좀 엇갈리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1조 8천억 영업이익 나올 건데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예요. 반면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서는 HBM 경쟁이 심화된다.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르죠. AI 서버가 커지면 사실 경쟁이 심화돼도 파이 자체가 커지면 외형은 같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는 시각이 좀 약간 엇갈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반응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주가 위치 자체가 PBR 차트로 보면 상단 뚫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배 이상, 2.2배 정도까지 이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그런 주장이 완전히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좀 실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신중함, 그래서 단기적인 매물은 나오는데 좀 받아내는 매수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 자체도 아주 힘있게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큰 매물 나온 이후에 이제 좀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17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좀 눈치 보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미국에서도 빅테크주들이 이게 이제 빅테크, 빅5 그리고 나머지 495개 분기별 영업 이제 이익 전망치 추이를 보면 1분기는 상당히 하나는 고성장, 하나는 역성장 이런 국면인데 잘 보면 이제 빅테크주들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계속해서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도 뭐 두 자릿수니까 대단하긴 하지만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1분기 마이너스 역성장,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성장폭이 커지는 그런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기저효과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좀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 재료 공백기에 조금 가격 부담이 덜한 뭐 PBR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 대비 좀 덜 오른 종목들을 한동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수라든가 빅테크에 대해서는 좀 정체로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PCE가 나오는데 연준에서 보는 거는 CPI보다 PCE잖아요.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냥 단순 모든 물가지표의 합산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PCE는 소비 패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비싼 건 덜 쓰고 싼 거를 더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한 달에 지출되는 총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됐을까? 이걸 보는 게 PC이고 CPI는 그냥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이걸 보는 건데 연준은 PC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예상대로 나오는지 이게 지난달하고 비교를 해볼 때 별 차이가 없거나 살짝 안정됐을 거야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이 더 많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나와준다라면 이제 조금 시장이 안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근데 안도할지 PPI 같이 깜짝 놀라게 만들지를 알 수 없으니까 좀 일단 보자. 그래서 보고 나서 판단하자라는 시각에 하락과 기술적 반등 정도가 반복되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조선업종이 강합니다. 뭐 하나오션이 좀 강세를 보였고, 뭐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또 52주 신고가 갔었잖아요. 또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이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고, 오늘 비록 음봉이긴 하지만 자동차주도 꾸준하게 올라가서 2, 3월에 박스권을 맴돌았던 그 위치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6만 원 넘어가야 이제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되는 건데, 자동차 흐름은 양호. 반면에 최근에 이제 뭐 롱숏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롱은 매수, 숏은 매도,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업종별 엇갈리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사주 매입 이슈로 상승하긴 했는데, 뭐 그리고 일부 반도체주들도 반응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또 한편으로는 가격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 주 하이닉스 실적만 좀 무난하게 나오면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회복을 보이는 그런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당장은 반도체주들이 현금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업종 종목군들이 뭐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 돈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수급자, 이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전체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 오늘도 팔아서 최근에 뭐 6일 중에서 5일 매도하고 7일 중에서 6일 아닌가, 하여튼 그 정도 이제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기관이 매수했는데 특이한 건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가 아예 적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매수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외국인들 선물 매도만 진정이 되면 대형주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흐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을 보면 2,900억 정도 팔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조합이 그 정도 규모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 아래, 하이닉스 아래 단 종목이 순매도가 250억 정도니까 실제로는 증시를 매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반도체를 매도한, 예, 그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 매수로 잡혀 있고, 조선 매수로 잡혀 있고, 방산주 매수로 잡혀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주라든가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조선주, 금융주,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는 또 매수해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는 이제 빠지는 물량을 받는 그런 태도도 좀 있었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특정 업종을 유난하게 샀다든가 팔았다든가 이렇게 이제 집계되는 건 없이 그냥 개별 종목들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 기관은 오늘 매도 쪽엔 좀 반도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 매도가 많았고,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숫자가 조금 눈에 띄게 있는 편 정도. 그 외에는 뭐 종목별로 뭐 반도체도 매수한 거 있었고 매도는 더 많았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제 종목별로 다르게 대응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 요약을 해보면 미국의 빅테크는 하락한 거에 40% 만회가 됐거든요. 이거는 그 완전하게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지난주 옵션, 그러니까 지난주 하락이 전부 옵션 반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거, 옵션이 영향을 준 것만큼만 채워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의 변수는 오늘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됐든 애플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뭐 또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미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게 밸류업, 저는 뭐 밸류업이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냥 금융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주도권을 찾아왔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빅테크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서 자유로운 종목군 쪽에서 틈새로 좀 시세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건 외국인들의 매도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 매도냐. 외국인들이 뭐 이런 정도로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확 돌아서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럴 걸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금리 4.4% 10년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1360원 아래로 내려와 줘야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게 되고, 지금은 그냥 치고받는, 예, 뭐 그 정도의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오늘은 뭐 조선, 게임, 자동차, 뭐 자동차가 그렇게 센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인 건 이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이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CPI, PPI,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하여튼 이런 숫자들이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놀랬죠. 그러면서
한때는 연내 금리 6번까지 뭐 3월부터 내릴 거야 이런 분석에서 2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동 정세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물가가 더 튀어 올라가면 금리를 아예 못 내리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올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PC하고 빅테크가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면 연준은 CPI나 PPI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로 보긴 하지만 연준 보고서에 나오는 거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물가가 5% 올라가도 나는 싼 거를 더 사. 그래서 개인 지출은 3%만 증가됐다. 이러면은 물가 상승률을 그냥 3%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렇게 나왔는지 아니면은 이게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은 지출을 못 하게 되고 그럼 경기가 나빠지는 사이클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C를 좀 보자. 그래서 이런 게 첫 번째 나왔던 예상보다 높게 나온 물가 지표를 뒤집어 주느냐 아니면 이걸 오히려 강화시켜 주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좋은 건 알겠는데 물가 때문에 불안하니까 빅테크 팔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였죠. 그래서 결국엔 이 숫자를 봐야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환경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까지는 좀 치고받고 막 제가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막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반복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에 조금 달라진 게 있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전에는 대형주들이 일방적으로 강해서 지수는 좋고 ADR은 안 좋았는데 지금은 ADR하고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목들이 대형주에만 집중됐던 수급이 중성주 쪽으로 조금 풀리고 있어서 종목 장세 쪽으로 조금 전개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관심 좀 계속 가져나갈 필요 있다. 요건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